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형 진단과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에 대한 플로우에 해당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하고 전 처리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따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성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곤 했었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모형 진단과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모델의 성능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모형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즉 모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평가를 하는 걸 뜻하고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평가, 즉 공정한 모델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모델, 이 문제를 가장 잘 푸는 기계학습 방법은 무엇이고 그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는 무엇인지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바로 우리는 모형 진단과 교차 검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모형 진단이란 무엇인지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진단이란 여러 후보 모형 중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분류 모델을 배웠을 때 그 분류 모델에 해당하는 후보는 SVM, 디시전 트리, KNN, DA 방법, QDA도 배웠고 여러분은 LDA도 배웠죠. 그리고 분류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방법론도 있겠네요. 이게 바로 각각의 후보 모형이 되겠죠. 이런 후보 모형 중에서 가장 좋은 모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 진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 모형 진단은 어떻게 먼저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오버피팅 그리고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모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모형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모델이 과대적합이 일어났는지 과소적합이 일어났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모형 진단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면 학습, 모형 검증, 모형 평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기계학습 실습을 통해서 해오셨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데 모형학습이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모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학습 데이터라는 표현이 있었고 모형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모형 평가는 학습이나 검증에서 이용한 적이 없는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밀도 혹은 우리는 이 부분을 성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모형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온 용어를 살펴보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시험 데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할해 왔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주어지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scikit-learn 함수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는 또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비율을 70대 15대 15 정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는 학습 데이터로 90대 5대 5를 사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법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글 리더보드 같은 경우 잘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에게는 테스트 데이터가 이미 이렇게 주어지죠. 여러분이 전체 데이터를 나눌 필요는 없고 이미 주어질 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나눠서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학습 데이터를 진짜 학습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나눠서 이제 모델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 데이터로 하지 않고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자, 각각 데이터, 즉 여기 나타나 있는 모형 학습, 모형 검증, 모형 평가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초모수 결정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델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나서요. 이 학습 데이터의 성능을 가지고서 초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초모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이 나왔어요. 그러나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서 A라고 하는 모델을 학습 데이터 성능은 1인데 검증 데이터에서는 0.90이 나왔고 B라고 한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에서 0.92가 나왔는데 검증 데이터 여기 93 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0.92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라고 하는 모델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파라미터를 튜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초모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과정을 걸쳐야만 하는지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아무튼 초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 검증 데이터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성능과 같거나 근접하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란 무엇이다? 우리의 모형 진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능은 로스 값 혹은 정밀도, RMS의 결과값이나 정확도인 accuracy의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모수 조절이라고 할 때 초모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서 SVM의 C값 혹은 SVM의 커널인 RBF가 있다고 할까요? RBF에 존재하는 감마값 그리고 모형 규제를 위해 사용하는 람다값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형 진단의 초모수에 해당이 됩니다. 고정 자료 분할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정 자료 분할이라 함은 이 방법론이 고정 자료 분할법이에요. 딱 한 번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여러 번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데이터를 나누게 되는 경우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검증 데이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선택된 검증 데이터에 이 초모수가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자료의 크기가 작다는 건 전체 데이터의 수예요. 전체 데이터의 수가 작을수록 모형 진단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전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자료가 적으면 데이터 자료를 표현하는 표현력이 부족해져서 결국에는 모형 진단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검증 데이터에 의존한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성능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적으면 우리는 적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모형 진단의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K분할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교차 검증이란 말인데요.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대안되었습니다. 이 고정이라고 하는 말이 풀리고 K번 자료를 분할하는 방법이 바로 K분할 교차 검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K분할 교차 검증이란 무엇일까요? 학습 데이터의 K분할을 통해서 K번 모형 진단을 통해 초모수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학습 데이터셋은 정말로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검증용 데이터. 여기에 쓰여있는 테스트 폴드가 바로 검증용 데이터입니다. 이 검증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전체 학습용 데이터를 K개로 나눠요. 이 예시는 지금 K가 11대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나누고 10개 중에 9개는 학습용으로, 그 나머지 1개는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K가 10인 교차 검증의 예시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학습하고 요 데이터로 성능 측정하고, 요 데이터로 학습하고 요 데이터로 성능 검증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요 데이터로 학습하고 마지막 요 데이터로 성능 검증하고, 이렇게 어떠한 일부 데이터만으로 성능을 최종적인 모델을 결정하는 초모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모든 방법론에서 가장 베스트인,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모형의 초모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K분할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K분할 교차 검증의 K를 10을 사용하고요. 자료가 많은 경우 K는 5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 잘 보신 것 같이 계속 자료가 결국 모든 자료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자료만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종적으로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기 때문에 앞선 고정 자료형 분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료가 적을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K-폴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매우 유리합니다. 즉 작은 성능의 차이를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런 모형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내 모델이 과대적합을 일으켰는지 과소적합을 일으켰는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과대적합인 오버피팅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잘 맞아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언더피팅은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모델의 내재된 구조를 학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가운데 거를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노이즈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 노이즈. 여기도 노이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A 클래스. 이쪽에 데이터가 떨어지면 A 클래스고요. 여기에 떨어지면 B 클래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두 개의 클래스를 잘 학습하면 옵티멀하게 이러한 하이퍼플레인이 생기고 A와 B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모형,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형성이 되어 버려요. 하나도 안 틀리려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노이즈까지 배워버린 거예요. 노이즈는 뭐다? 입력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다 A여야 되는데 지금 오버피팅된 모델에 따르면 여기 떨어지는 애는 다 B 클래스로 판단을 합니다. 또 이쪽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B 클래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싶을 텐데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 떨어지는 거는 A 클래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오버피팅이죠. 너무 학습 데이터만 너무 잘 맞춰서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노이즈에 강인하지 못하고 일반화된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언더피팅은 어때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요. 지금 이와 같은 내부적인 구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배우지 못했네요. 모델은요, 여러분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우게 될 이런 모델들은 반드시 오버피팅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언더피팅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가장 잘 이 두 가지를 회피해서 모델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대적합이 발생했을 때 혹은 과소적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버피팅인 과대적합이 일어나게 되면 학습 데이터를 더 모으세요. 학습 데이터의 수가 늘어나면 과대적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쓰이는 규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늘리세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학습 데이터의 잡음을 줄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게 노이즈까지 모델이 배워버리면서 생기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상치를 제거함으로써 잡음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과소적합이 발생하게 되면 모델이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성 변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를 늘려서 좀 더 똑똑한 모델, 좀 더 현명한 모델,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모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가 너무 적어서 현재 들어온 데이터의 복잡도를 못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특성 변수 늘리는 게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충분한 모델의 크기라면, 충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과소적합이 발생했다면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더 텐션을 낮춰야 돼요. 모델의 제약을 줄여야 됩니다. 혹은 이게 학습을 하기 위한 이터레이션 수가 너무 적게 돌아서 모델이 충분히 데이터를 배우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너무 빨리 배우거나 너무 책을 빨리 읽어버리면 그 내용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과적합이 일어나기 전까지 충분히 학습을 함으로써, 즉 충분한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에포크를 늘려서 학습을 해서 모델이 본 데이터를 잘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과대적합인 오버피팅과
과소적합인 언더피팅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림이 이런 하이퍼플레인을 그려봄으로써 또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 발생한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하이퍼플레인을 포함한 그림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도메인 혹은 데이터의 디멘전이 엄청 하이 디멘전이잖아요.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살펴보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샘플 데이터의 소요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우리가 희망하는 정밀도고요.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정밀도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학습 정밀도와 밸리데이션 정밀도가 우리가 희망하는 정밀도보다 아주 아래에 있으면 이건 바로 과소적합이 된 겁니다. 언더피팅이 일어난 거예요. 즉, 모델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모델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다? 똑똑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모델을 변경합니다. 혹은 규제 강도를 줄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너무 강하게 걸려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배우는데 방해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샘플 수에 따른 정밀도를 분석함으로써 언더피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버피팅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희망하는 정밀도는 요만큼인데 학습 정밀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밸리데이션 정밀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즉,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 위아래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가운데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애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와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이렇게 이 희망하는 정밀도 위아래에서 수렴하는 건데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그림의 사례가 바로 오버피팅이 발생한 겁니다. 점점 더 학습 데이터를 늘려요. 더 훨씬 늘리면 언젠가는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더 보강하거나 혹은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서 데이터를 외워버린 상황이니까 규제 강도가 세지 않아서 학습 데이터를 완전 외워버린 상황이니까 규제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을 피한 이와 같은 상황,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정밀도를 가운데 두고 밸리데이션과 트레이닝 정밀도가 수렴하는 상황이 바로 가장 좋은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보심으로써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모델이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수에 따른 정확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샘플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결국엔 이렇게 녹색이 일어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 위에 파란색이 학습 정밀도잖아요. 학습 정밀도가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요 250이라고 하는 샘플 수를 기준으로 트레인 정밀도와 밸리데이션 정밀도가 요 차이의 갭이 수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 250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모델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50, 150과 같은 트레이닝 수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다? 아직 우리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렇게
매개 변수에 따라서 정확도 그램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C가 있죠. 이 C가 규제 강도와 관련이 있는 녀석인데요.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학습 정밀도와 밸리데이션 정밀도를 그린 다음 어떤 C값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 최대 정밀도겠죠, 결국에는. 가장 애큐리시가 높은 범위 내에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의 정밀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 딱 이 구간이네요. 그쵸? 이 구간의 C값을 결정 지어야 좋은 C값일 것 같고, 만약에 이 값과 이 값이 있다면 이 값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학습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검증 데이터가 내려가고 있는 이 부분은 뭐죠?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밸리데이션 성능 떨어지고 학습 성능 올라간다는 건 뭐다? 과대 적합이 발생한 거다. 여기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참 학습이 더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소적합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부분은 파라미터에 의해서 모델이 충분히 학습되고 있지 못한 상황.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규제 강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배우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과대적합과 가소적합 판단하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모형에 대한 진단과 교차 검증에 대한 이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